자, 19번입니다. 1번. 1번. 자, 엑셀을 봅니다. 쓰여진 대로 답하십니다. 엑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네,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엑셀이 타동사 쓴 거 맞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몇 개째인가요? 7개. 7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await, 그 다음 announce, 그 다음 approach, 그 다음 address, 그 다음에 interview, 그리고 mention, 그리고 excel. 한번 쫙 갑니다. 시작. await, announce, approach, address, interview, mention, excel. 좋습니다. 7개, 10개를 채울까 모르겠습니다. 2번에 갑니다. 자, 2번에 갑니다.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의 to는 여러분 뭐로 쓰였습니까? 투부정사의 to입니까? 전치사의 to입니까? 네, 당연히 전치사입니다. 목적을 받았으니까요. 고우를 썼습니다. 자, 이번에 to는 투부정사의 to입니까? 전치사의 to입니까? 뭐예요? 투부정사입니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죠. 다시 묻습니다. 위에 to는 뭐로 쓰였다고요? 위에 to는 뭐로 쓰였다고요? 네, 성경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 to는 뭐라고요? 이거 살짝 보이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to만 놓고서는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나온 것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치사.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투부정사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놓고서 모르지만 뒤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만 보고서도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로 쓰인 건지. 그런 수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거들이 있습니다. 가령 object가 to를 받았습니다. 이때 뒤에 뭐가 쓰여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to는 뭐다? 전치사라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to는 쓰여진 것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나 일부의 수거에 있어서는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수거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목적이 되는 품사?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내가 여기다 동사를 썼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to는 그 자체만 봐서는 뭔지 모릅니다. 함께 쓰인 거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수거는 뒤에 나온 것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미리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object에서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고로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목적이 되는 거 명사입니다. 고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틀리게 낸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때 동사를 쓴 상태에서 이걸 만일에 바르게 고쳐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이때 동사를. 그럼 이 동사를 바르게 고쳐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명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됩니다. 왜? 이때 to는 뭐니까? 전치사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그 말은 결국 거기다 뭘 붙인다는 겁니까? ing. 즉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명사. 그래서 요놈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동명사라는 겁니다. 동명사도 결과적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문장에서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신 거죠?
왜 ing 붙였는지 말이죠. 다시 합니다. 자, object to는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 목적 되는 거? 명사입니다. 그런 명사가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 없지만은 만일에 틀리게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다? 동사. 그러면 틀립니다. 근데 만일에 이것을 바르게 고쳐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뭘 붙여야 되는 겁니까? ing. 그래서 ing를 붙여서 무슨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까? 명사.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동명사. 동명사도 결과적으로 명사 역할이니까 앞으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bject to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나올 때는 ing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join이라는 동사 나왔다. 이러면 틀리는 것이고 ing 붙이면 이러면은 맞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때 이름이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네, 앞자는 내가 할 테니까 뒷자는 여러분이 다릅니다. 자, 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계품사가 뭡니까? 부계품사가 명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object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라면 동사라면 틀립니다. 그 말은 그것을 명사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뭘 붙인다고요? ing. 그래 놓고 우리가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동명사입니다. 부계품사 뭡니까? 명사입니다. 묻습니다. 명사 앞에 주격이 옵니까? 명사 앞에 목적격이 옵니까? 아닙니다. 명사 앞에는 무슨 격이 올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object에서 to는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 동사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사는 뭘 붙입니까? ing. 이름이 뭐라고요? 동명사. 부계품사 뭡니까? 명사. 명사 앞에 무슨 격 온다고요? 소유격. 명사 앞에 무슨 격 온다고요? 소유격. 따라서 ing 앞에도 소유격이 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말이죠. 이래 놓고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명사가 소유격을 받듯이 동명사도 뭘 받는다는 겁니까? 소유격.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his를 썼습니다.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요놈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그 의가 아니라 그 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엔 2만 빠진 겁니다. 2하는 다 맞습니다. 2하는 맞는 거고요. 2가 빠진 겁니다. 2하는 다 맞습니다. 2가 빠진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오늘은 또 동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전치사 to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object, 다시요. object, to입니다. 이때 object to에서 to는 뭐라고요? 전치사 꼭 기억해 주기 바라면서 3번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3번에 결혼하다에 marry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다는 당연히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네, 결혼하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목적 바꾸자 합니다. 타동사로서 목적 바꾸자 합니다. 타동사로서 목적 바꾸자 합니다. 여러분 타동사 목적 받을 때 전치사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with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 받고 싶습니다. 네, 전치사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몇 개째냐? 8개, 2개만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2개만. 자, 이제 한 번만 쫙 읽겠습니다. 한 번만 쫙 읽고 갑니다. 시작. await, announce, approach, address, interview, mention, accept, marry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받을 때 전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여러분의 평상시에 질문 하나 해결해 드립니다. 메리의 경우는 저기에 써드린 것 가운데서 메리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메리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 메리를 지은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메리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she married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 틀려요? 여러분이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거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marry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marry가 다음에 전치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목적어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타동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전치사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어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목적어를 받을 경우에 전치사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야, 걔 요즘 안 보인다? 어디 갔어, 걔? 아, 걔 너 모르냐? 걔 시집 갔어. 걔 결혼했어. 어때요? 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걔 결혼했어. 걔 결혼했어. 걔 시집 갔어. 그래? 세상에, 우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만 먼저 올라간다는 골수가속에, 어우, 그래? 누구랑 결혼했대? 그 놈팽이랑 결혼했대. 응? 요때는 타동사입니다. 바로 이때 전사 쓰지 말라고요. 아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집가다, 장가가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자동사로 간주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이어집니다. 4번입니다. remind 동사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시게 됩니다. remind는 remind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of가 빠졌군요. 다시 얘기합니다. remind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자, remind A of B입니다. 다시 말씀은 me 다음에 of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 너의 형을 생각나게 해주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21번에 가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프루브는 보를 취합니다. 프루브는 보를 취합니다. 프루브는 보를 취합니다. 보호가 되는 품사 뭐라고요?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랬더니 2번은 답이 안 됩니까? 전치사 with 들어가서 전명구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네, with danger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위험과 함께 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우선은
자, as punishment in medieval times입니다. 우리가 as는 통상 품사가 세 가지죠. as는 통상 품사가 세 가지인데요. 자, 간단히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 할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서 도움도 받고 일단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때의 품사는 접속사겠죠. 이때의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s가 다음에 당연히 조동사 받았으면 접속사겠죠. 이때는 뭐말 때나 뭐뭐 때문에 정도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말 때나 뭐뭐 때문에. 물론 뭐뭐처럼 이렇게 됩니다. 참 뜻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as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뭐로서가 됩니다. 근데 as는 접속사도 있고 지금처럼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부사일 경우는 as 구조에서 쓰인 앞에 있는 as를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접근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글을 볼 때 특히 이제 그 품사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장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가령 여러분들 그 어제 나눠드린 자료의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place는 어제 나눠드린 자료의 맨 마지막 줄 1번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place는 뭐로 쓴 거예요?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명사 아닙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분명히 주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소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고쳐드리는 겁니다. 장소라는 명사가 아니라 place는 놓다, 두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일부 친구들이 틀린 경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place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인 것의 품사를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숙제 내실 때 그거 동사로 잘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as는 세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 여기에서 as는 뭐로 썼습니까, 여러분? 명사만 나왔네요. 그럼 뭐로 쓰인 겁니까? 전치사고요. 이때 뭐뭐로서입니다. 전명구겠네요. punishment입니다. 당연히 벌이란 뜻이 되겠죠. 하나의 벌로서 전명역이고요. 타임에 s 들어가서 요놈은 시대가 돼서 medieval은 중세의란 뜻이고 즉 중세 시대의 벌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두에 전명구 2개 나온 겁니다. 나 여기까지 주어 아니니까 조심해라고 해서 고맙게도 콧말 뒀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한번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기 주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일부러 콧말 뒀다. 콧마가 바로 쉼표 아닙니까? 쉬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쉼표. 자, 그럼 persons, hands, or legs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되고 있네요. 이 동사를 보니까 동사의 구조는 might가 조동사고 be가 되고 be 플러스 pp가 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세상에 가장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네, 가장 잔인한 게 인간입니다. 중세시대 하나의 벌로서 사람의 손이나 다리가 잘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어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어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해야 되나요? 또 앞으로 여러분 제일 얘기 많이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네. 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and, but, or, as, then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and, but, or, as, then. 한 번 더. and, but, or, as, then. 한 번 더. or, as, then. 보이는군요. 자, 내 머리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nd나 but이나 or나 as나 then입니다. 자, and나 but이나 or나 as나 then은 언제나 같은 걷기를 묶어줍니다.
바로 and나 but이나 or나 as나 되는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형태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같은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혹시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병치법이나 병렬구조 또는 평행구조라고 외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and나 but이나 or나 as나 된이고요. 특히 아까 as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as는 아까 as 구조에서 뒤에 나오는 as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요것은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and but or as then입니다. and but or as then입니다. and but or as then. 한 번 더 부탁해요. 뭐라고요? and but or as then. 아까 팩맨이 4개였었는데 기억나세요? 팩맨 4개 뭔데요? every, either, neither. 언제나 뭐하고 쓴다고요? 단수 object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 재수없게 동사 나왔습니다. 뭘 붙인다고요? ing, 이때 ing 이름은 뭐라고요? 동명사, 동명사, 명사끼리니까 문장에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어요.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무슨 격을 쓴다? 소유격. 네, 그랬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OR을 썼다는 얘기는 같아야 된다. 100% 같게 해주면 참 좋죠.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라. 여기에서 주어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썼으니까 주어도 신체 부위가 되는 게 좋아요. 신체 부위 가운데서 scalp, 머리 가죽이라고 있습니다. scalp, 머리 가죽, 두피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동사 나왔습니다. 동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조비, PP인데 거기에 보기에 있는 동사는 remove로군요. 그죠? removed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 사람의 손이나 다리가 잘 릴 수도 있고 또는 머리 가죽이 목글자면 제거되는 겁니다만 벗겨질 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머리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5개. 다시 한번 부탁해요. 뭐라고요? and, but, or, as, then. 자, 이제 꼭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and나 but이나 or나 as나 되는 같은 것끼리 묶어주지만 그럴 거예요. 같은 것끼리 묶어주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부분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조비 PP를 맞추다 보니까 똑같이 맞췄습니다만은 might be가 같게 되죠. 그래서 생략하고 결국은 removed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his scalp removed가 되어버렸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타동사 파트로 들어갑니다. (12번) 체크하십니다. 자, 제거나 박탈을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자, 지금 타동사가 단순하게 목적어 취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외에 조금 나름대로 끌고 오는 형태가 있죠. 가령 라비라는 것은 이렇게 쓴다. 물론 다 외워주세요. 어휘 차원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일단은 조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A에게서 B를 rob, 빼앗다라는 얘기죠. 제거하다, 강탈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근래 나온 게 read입니다. read는 서울시와 7급에서 2008년, 2009년 나왔나요? 2009년, 2010년 나왔나 지금 헷갈립니다만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strip이라는 것도 간혹 보이고요. deprive도 간혹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나머지 것들 외우지 말란 얘기 아니니까요. 어휘 차원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말로 A에게서입니다. A에게서입니다. A에게서 B를 빼앗다 제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말로 A에게서라고 생각들어서 목적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목적어입니다. 우리말 토시와는 관계없이 목적어는 목적어입니다. A에게서 B를 제거하고 박탈하고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요 A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얘가 목적어라는데 목적 사라졌다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오면 좋은데 거의 대개가 수동과 관련해서 출제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라베이 어브입니다. 일단 어브를 빼먹지 않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일이죠. 둘째, A가 있어야 됩니다. 안 보입니까? 수동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일에 A가 안 보이면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뭐가 돼줘야 됩니까? B 플러스 PP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하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목적어만 사라지고 수동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A에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은 A에게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여기에서 어디까지나 A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어가 돼버립니다. 그럼 목적어 사라졌다, 안 보인다. 그럼 당연히 수동이 돼줘야 됩니다. 바로 수동으로서. 그러나 of 이하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A만 사라지고 수동이 되면 됩니다. 예제 1번 하나만 살짝 보고 갈게요. 예제 1번 하나만 살짝 봅시다. As he was born an orphan, he deprived of an ordinary family life. 거의 대개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밑줄 4번이 틀렸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deprive 뭐라고요? A of입니다. 근데 A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A가 안 보입니다. 그럼 A가 안 보이면 당연히 뭐가 돼줘야 됩니까? 수동이 돼줘야 됩니다. 수동은 B 플러스 PP입니다. 근데 B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 B를 뺐다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was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was deprived입니다. 본 김에 2번까지 본다면 그러면 정답은 2번은 몇 번일까요? 2번의 정답? 5번은 없고요. 자, 2번의 정답. 2번의 정답 1번입니다. 그렇죠? 1번 놓고 얘기합니다. read A여 보입니다. read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수동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 된 겁니다. 어부는 물론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심할 거 read는 변화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read가 된 겁니다. 네, read는 변화형이 똑같습니다. 13번입니다. 다 기억해 주시는데요. 요것은 시험 문제보다도 주로 이제 독해 쪽에서 주로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은 endow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합니다. endow A with B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타동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뭐라고 해석된다 할지라도 A는 목적어입니다. A에게 B를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A에게 B를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A에게 B를 주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목적어를 받고 난 다음에야 with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일에 A가 보이지 않아. A가 안 보이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면 돼요? 수동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be endowed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이 됐는데 그 다음에 with 이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요거 안 변한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endow의 위드입니다. A에게 B를 주답니다. A에게 B를 주다는데 이때 A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동입니다. 그러면 수동입니다. 물론 수동되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위디아가 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위디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예제가 봅니다. 여러분 예제. 그 예제에서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로 밑에 예제. 바로 뭡니까? 바이가 아니라 with라는 겁니다. 그죠? and A with B로 바로 나오면 좋잖아요. 그 형태로. 근데 꼭 이렇게 별형을 주고 나오는데 거의 대개가 수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4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죠. remind, 특히 제일 많죠. remind A of B입니다. inform A of B입니다. convince A of B입니다. remind, inform, convince입니다. remind, inform, convince입니다. remind, inform, convince 같이 읽어봐요.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뭐라고요? remind, inform, convince A of B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말로 A에게라고 했을 때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알려주다, A에게 B를 확신시키다라는 얘기인데 어디까지나 얘는 뭐로 쓰인 겁니까? 목적어입니다. 만일에 또 안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또 뭐가 됐겠습니까? 수동입니다. 됐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만일에 수동이 됐을 때 of 이하가 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remind, inform, convince 이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remind, inform, convince 이 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remind, inform, convince였습니다. A에게 B를 이었습니다. 네. 14번이었습니다. 15번의 어휘 차원에서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통과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었나? 올해도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킵이 나왔었나? 작년에는 그 지방지 7급에서 나왔었고 말이죠. 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건 내가 이른바 금방못 동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수업했던 분들은 내가 금방못 동사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못 동사가 뭐냐? 금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금방못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 뭘 취한다? 그렇죠. from을 취한다. 자, 금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목적어 from입니다. 꼭 외우세요. 출제율 대단합니다. 금방못 동사입니다. 프리벤트입니다. 킵입니다. 스탑입니다. 디터입니다. 디스웨이드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습니다. 나머지.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꼭이요. 나머지 동사들 바로 여러분들이 어휘 차원에서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네, 바로 금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동사입니다. 프리벤트, 킵이나 스탑이나 디터, 디스웨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어 from ing입니다. from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서 금방못 동사에서는 from을 쓸까? 조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바로 논리는 from A to B에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from A to B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A에서 B로, A에서 B까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진짜 불편하죠. 아마 여러분 타보셨을 텐데만 진짜 불편합니다. 내가 이제 대구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불편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차 가지고 가는 더 불편할 것 같죠. 불편하긴 불편한데 그렇다고 매번 KTX 탈 때마다 택시를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를 갖고 답니다. 일반실 타면은 그대로 니은자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릎이 닿아가지고. 키 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또 불편해요. KTX를 타려면 광명까지 가야 돼. 수원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1시간. 그 타러 가는데 1시간 반. 그럼 벌써 나는 이미 차 갖고 가면 대전을 가고 있어. 응? 세상에.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럼 결국 뭐냐? 서울을 출발하고 서울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from은 분리를 나타내 줍니다. 그죠? 서울을 떠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도착하는 거니까 요 to라는 것은 부착이에요. 바로 from이라는 전치사는 분리를 나타내 준다. to는 바로 부착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칠판에다가 딱 붙여버렸어. 이 행위는 to예요. 띄었어. 이 행위는 from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네.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이죠. 뭐뭇을 붙이다라는 동사가 뭐가 있어요? 어태치가 있단 말이야. 어태치는 다음에 A to B 그래서 A를 B에다 붙이다라고 하죠. 부착이야. 어태치에 반대되는 동사가 띄다인데 그게 뭐냐면 디태치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전치사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from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말이죠. 타이가 무슨 뜻입니까? 묶다라는 얘기죠. 묶는 것도 갖다가 붙이는 거겠죠. to입니다. relate가 관련시키다, 관련 짓다라는 얘기는 관련 짓는 것도 결국 갖다가 붙이는 거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relate도 다음에 전치사 to를 받습니다. 붙이는 겁니다. 자, 요거 내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면은 요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engage는 다음에 전치사 in을 쓰는 것을 대부분 보셨어요. 그렇죠? engaged, in, 종사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근데 to를 쓰기도 하죠. 약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와 약혼하다. 여러분, 약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 하나로 묶였음을 선언하는 거지요.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보다. 둘이 하나로 묶인 겁니다. 그럼 약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그렇죠. 결혼하죠. 그래서 만일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수동으로 해서 하게 되면 be married to를 쓰는 걸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결혼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가 된 기간은 8개월에 불과됩니다. 8개월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진답니다. 슬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시면 괜히 또 나중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살다가 맞아 그때 영어 생겨서 8개월이라 그랬어. 오늘이 8개월 되는 날이야. 참. 자, 약혼하는 것은 둘이 하나로 묶이는 거니까 to를 씁니다. 결혼하는 것도 둘이 하나로 되는 거니까 to를 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혼하다는 그러면 뭡니까? 이혼하다는 뭡니까? 그죠? 약혼하고 결혼해서 그다음에 이혼을 하는데 이때 이혼은 당연히 to는 아니겠죠? 그죠? 이혼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뭘 쓰겠습니까? from을 씁니다. 우리말로 누구누구 와 이혼하다가 돼도 와 이혼하답니다. 그러나 와 하니까 with도 아니고 원래 썼던 to도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from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 좀만 더 봐요. isolate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분리, 고립, 격리시키다라는 얘기죠. 분리, 고립, 격리시키다라는 얘기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from을 쓰죠. 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separate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separate도 당연히 뭘 씁니까? from을 씁니다. 여러분 part from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part from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말로 다 누구누구 와 헤어지다야. 와 그러니까 with? No. from이야. 왜? 누구누구 와 헤어지는 것은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from을 써. 아까 여러분 뭡니까? 졸업하다라고 할 때 뭘 썼어요? 졸업하다라고 할 때 뭘 썼어요? graduate 뭐였어요? from을 쓰죠. 왜 from을 쓰느냐? 여러분 졸업은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럼 입학은 뭐를 쓰겠어? 당연히. 그렇죠. 누구누구를 입학시키다 어드밋을 씁니다. 이때는 to가 들어가요. 이겁니다.
from은 떨어지는 거고 to는 붙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from은 떨어지는 것이고 to는 붙는 것입니다. 앞으로 from 들어가는 수거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고 to가 들어가는 수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자면은 여기에서 금방못 동사에서 왜 from을 쓰느냐? 여러분 금자가 방해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하려는 행위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뭐뭐 하려는 행위로부터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을 씁니다. 그럼 이거를 틀리게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뭐를 쓰면 틀리는 겁니까? 그렇죠. to를 전치사로 쓰든 아니면 투부정사를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부정사에 쓰는 to도 원래 근본적 태생은 뭐였겠어요? 투부정사의 to도 원래는 근본적 품사가 뭐였겠어요? 전치사였겠죠. 그래서 원래 투부정사 받는 것도 전체의 성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착. 다시 말해서 떨어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붙이는 개념. 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게 하는 개념의 표현들에 다 들어갑니다. 또는 to가 들어간 전치사도 뭐가 있어요? 바로 to가 아니라 무슨 to도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to 들어가는 건 다 안 돼요. 틀리게 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from 다음에. from이 아니라 금방 못 동사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못하게 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잠깐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enable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enable은 무슨 뜻이에요? 모대어서 외웁시다.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얘기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from이겠습니까? to겠습니까? to예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를 그리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 하지 못하게 하다, 불구로 만들다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를 쓰겠습니까? from을 쓴단 말이야. 떨어뜨리는 거니까. 자, encourage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encourage는 용기를 북돋아서 하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뭘 봤습니까? 투부정사야. encourage의 반대가 뭡니까? 용기, 힘, 꺾어버려요. 뭐예요? discourage죠. 그래서 이 discourage는 하지 못하게 하다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from이 됩니다. 어때요? 접두사 하나만 바뀌면서 달라져요. 다음에 나오는 문형이 달라져요. 여러분, persuade 무슨 뜻입니까? 설득하다라는 얘기죠. 반대가 뭡니까? dissuade입니다. 설득해서 주저앉히다, 단념시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from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모든 동사에 취하는 문형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쓰여진 것으로 앞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차피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글 볼 때 에이씨 몰라. 목적어 투부정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게 한다란 뜻이야. 목적어 투부정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게 한다란 뜻이야. 그래서 아까 야기시키다, 뭐뭐가 뭐뭐하도록 야기시키다잖아요. 아까 ask가 뭘 받았어요? ask도 뭘 받았어요? 목적어 투부정사. 누구누구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라고 말입니다. 하라고 말입니다. 하라고. 아, 여러분, induce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induce 무슨 뜻이야? 뭐야? 에이씨 몰라. 투부정사 받았어. 하게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자고요. 원래는 목적 투부정 설득해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어원적인 뜻은 그 안으로 끌어들이다, 유도하다라는 뜻이지만 목적어 투부정사를 받으면 설득해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에이 뭐야 이건 바, 웬 바야, 무슨 바야 이거? 스탠드 바야, 호스트 바야? 몰라. 근데 다음에 from을 받았어. 에이씨 몰라. 못하게 하는구나. 네, 바가 못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가 동사가 취하는 문형이 뭐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근본이 두 가지입니다. 목적어 from이냐 목적어 to 부정사냐. 그건 이제 불완전 타동사 할 때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만나시면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금방못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 뭐라고요? from이 되겠습니다. from ing 그렇게 됩니다. 9번. 여러분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밑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의 1번입니다. have to는 아시는 바대로 조동사 must와 같습니다. 조동사 must와 같습니다. discuss 나왔습니다. 논의하답니다. 묻고자 하는 것, 디스커스입니다. 디스커스는 쓰여진 대로 답합니다.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입니다. 뒤를 보니까 전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로 썼는데 맞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스커스 타동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개째입니다. 지금 10개 채우려고 지금 내가 아둥바둥 되는 겁니다. 지금. 자, 9개째입니다. 디스커스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봐야죠. await, 지겨운 놈이다. 그죠? 네, await. 갑니다. 첫째 뭐라고요? await, 둘째, announce, approach, address, interview, mention, excel, marry, discuss. 이따 마지막 끝날 때는 싹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순서를 기억할 수 있을까? 나는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나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억하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2번에 1번 맞습니다. 젠더는 성이고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차별입니다. 고로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성차별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시면 암기 부탁드립니다.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 성차별이 되겠습니다. 성차별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는 성차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네, 그래 버렸습니다. 자,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에 아까 보셨던 뭐가 보입니까? object to 네, object to 죄송합니다. 나 혼자 웃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냥 나 혼자 웃은 거예요. 자, object 다시 object to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동사에 뭘 붙인다고요? ing 이때 ing 이름은 명사 앞에 소유격 오듯이 동명사 앞에도 무슨 격 온다? 소유격. 이때 소유격을 동명사에 뭐라고 한다? 의미상에 주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의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겁니다. 내가 담배 피는 거 싫으셔 이랬습니다. 3번입니다. remind A of B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입니다. keep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받는 법은 없습니다. keep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받는 법은 없습니다. escalating prices입니다. 네, 아주 급등하는 물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올라가는 것, 즉 생활 수준 향상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keep이 막다는 뜻이 있습니다. 금방못 동사입니다. 금방못 동사는 목적어 뭐라 그랬습니까? from ing, from이 되겠습니다. from입니다. from. 감사합니다.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단어 차원에서 보시고요. 대체로 어휘 시험 문제로 이거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 앞서 나온 어휘들은 그냥 해석하는데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어휘들은 대개는 어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법적인 것은 거기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의 전치사 for, 즉 비난을 나타내주는 동사들은 for하고 쓴다라고 기억합시다. 다음 18. 칭찬의 동사도 for를 씁니다. 그러나 박스 속에 congratulate 보이실 겁니다. 자그마한 글씨 말입니다. congratulation 전치사 on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ongratulation on을 받습니다. 그냥 암기하고서 그냥 써버리는 그런 문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설명. 대단합니다. 설명. 자, 이거 지겹게 나오죠? 네, 뭐 고칠 것 가릴 것 없이 말입니다. 일단 설명하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올 텐데, 근데 조심할 것은 만일에 누구누구에게 설명하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대상이 나올 때는 반드시 to를 붙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explain이 타동사로서 목적어 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을 취해서 그 사람을 대상, 즉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받고자 할 때, 이때 에게에 해당하는 말의 전치사 to를 써버립니다. 바로 explain입니다. 그리고 suggest입니다. 그리고 introduce입니다. 그리고 announce입니다. 그리고 mention 요거까지. 외워주세요. 출제율 진짜 높습니다. 저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씁니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시작.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 좋습니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입니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조금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령 그 사실을 이랬다라고 하자. 우리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라고 하자. 맞는다, 틀린다? 틀렸다.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은 말하는 대상, 설명하는 대상, 즉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에 반드시 뭘 붙인다고요? to를 붙인다고요. 그냥 나왔어요. 틀렸어요. to가 빠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to를 붙이느냐? 그건 또 별로 보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explain이 타동사라 그랬으니까 먼저 뭐를 받는 게 좋습니까? 목적어를 받는 게 좋겠죠. 그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o us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는 전명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맞을 거란 말이야. 좋습니다. she가 주어, explain 동사, 무슨 동사? 타동사, 대세품사는 접속사. 그러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 그죠? 종속절, 어제 공부한 그대로 종속 접속사 대절이 들어간 것, 이론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한 걸 보니까 어디 뒤에? 타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뭐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 목적어라는 얘기는 결국 명사, 즉 형용사절도 아니고 부사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she가 주어, explain 동사, 대디아가 목적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설명했다. 그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우리에게 설명했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에게라는 이 말을 여기다 써줄까 아니면은 목적어 다음으로 가서 이렇게 써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논리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앞일까요? 뒤일까요? 앞에. 그럼 앞에라고 한다면 지금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논리가 맞겠습니까? 우선 뒤에다 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전명구는 올라가서 꾸며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려 여기서 우리에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가 설명하다를 만일에 꾸며주려고 한다면 여기에다 놔야지 얘가 꾸며준다는 것이 명확해지죠. 만일에 이것을 여기에 둔다면 이놈을 꾸며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발생하다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 두지 않고 앞에다가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수식이 맞습니다. 이거는 꼭 explain 동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 동사, 수식 그리고 목적어의 순서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 동사, 수식어, 목적어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경우든 다 이렇게 해서 수식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적어가 길어야 됩니다. 바로 긴 목적어 대줘야 되는데 그 긴 목적어의 기준이 되는 거는 몇 cm다? 네, 10cm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10cm는 돼야지 목적어와 수식어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몇 cm? 10cm. 꼭 잘못 들으니까 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그럼 10cm가 과연 되냐? 어유 더 되죠, 이거. 그죠? 한 50cm는 되죠. 50cm 됩니다. 상당히 길군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수식어,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목적어 길어야 됩니다. 긴 거의 기준 몇 cm라고요? 10cm. 그럼 9.5cm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무작위 들어 10cm라고 한 것은 이때 바꿔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적어 긴 경우 바꿔 쓰는 거지만 그 길다의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 수식어, 목적어의 어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만나실 거예요. 앞으로 특히 글 보실 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종속절, 즉 절로 되어 있을 때는 꼭 앞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경우는 뒤에 쓸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밑에 예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엔 잘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만 하도 질문 돌아오는 통에 예제 1번 봅니다. The day before trial she mentioned us that 그랬습니다. mention입니다. 기억합니다. mention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반드시 전치사 뭘 붙인다고요? to를 붙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mention은 전치사 뭘 붙인다고요? to입니다. 그럼 she mentioned 뭐가 됩니까? to us입니다. to us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mention 다 동사인데요. 거기 전치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럼 만일에 to us를 저 맨 마지막에 mind에 갖다 놔봐. mind 뒤에다가.
그럼 투어스가 맨션을 꾸며준다고 세상에 생각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explain 그 다음 suggest 그 다음 introduce 그 다음 announce 그 다음 mention.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람 나면 I 위치 관계없이 그냥 to를 붙여버려. 위치 관계없이 to를 붙여버리세요. 위치 관계없이 to를 찾으세요. 위치 관계없이 to를 찾으세요. 위치 관계없이 to를 찾으세요. 위치 관계없이 to를 찾으세요. 바로 2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he explains her friend. 보자고요. 선생님 explain 타동사인데요. 다음에 전체 쓰면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요. her friend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to가 빠졌다고. 그녀는 자기의 친구에게 설명합니다. 목전 어디 갔다고요? 목전 어디 갔다고요? 테디야. 이거야, 테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될 그런 문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자주 만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동사 얘기 나오죠. 일단 표시하고 설명은 다음 주에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21번 표시에서 그건 수거입니다. 수요동사로서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사용되는 전치사 자주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외우십니다. 수거처럼 외우세요. Ask a question of the favor for, do good to do harm to, play trick on, bear grudge against, way to be. 이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22번 표시해 주세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넘어가고 있습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다음 시간에 꼭 수요동사 설명 안 했습니다. 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45페이지 25번. 자, 일단 뭐 체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자, regard 뭐 나옵니까? A? 대단하죠. regard AS입니다. A를 B로 물어볼까요? as의 품사가 얘가 뭐죠?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전치사. 그럼 전치사 뭐가 필요해? 목적어. 전치사라며? 목적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실래요? 간주 동사 해놓고 regard AS B 해놓고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그 옆에 as 해놓고 오로 하지 않고 C로 했어요. C가 뭐라고요?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는 전치사지만 다음에 목적어를 받는 게 아니라 for를 취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as가 전치사라고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은 as가 취하는 것은 보호입니다. 여러분,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뭐예요? 명사와 뭡니까? 감사합니다.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가 됩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조심하세요. as가 우리가 전치사로 알고 있는 as, 즉 뭐뭐로서라고 하는 as는 사실은 보호를 취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잠깐 보실래요? I thought of it as impossible. 여러분, 만일에 as를 단순하게 전치사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목적어, 즉 품사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명사. 근데 as 옆에 품사는 뭐죠? impossible 품사 뭐죠? 형용사죠.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틀렸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s는 뭘 취한다고요? 보호를 취합니다. 뭘 취해요? 보호입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볼까? 2010년에 7급에서
7급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겁니다. 문법 시험 문제로 지문에 밑줄 지문이었었는데요. 여기에도 밑줄이 있었고 여기에도 밑줄이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도 밑줄, 여기도 밑줄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해봅니다. regard ASB에서 애제품사 뭐라고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아니라 뭘 취한다고요? 보호가 되는 건 명사도 되지만 모두 된다고요? 형용사 모두 된다고요? 형용사. 그러나 뭐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부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부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사가 어느 거냐 그런 얘기죠. 거기다 장난까지 쳤잖아. 마지막에 다 에러로 끝났다는 거야. 이 중에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예요.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입니다. 어느 게 부사입니까? 앞에 뒤에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맨니는 형용사입니다. 조심하시죠. as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뭘 취한다고요? 보호를 취합니다. 보호를 취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regard ASB 나름대로 같이 있고요. look upon ASB 나름대로 같이 있고요. think of ASB 나름대로 같이 있고요. refer to ASB 같이 있고요. 그리고 speak of ASB 요 정도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고 밑에 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refer to ASB가 제일 중요해요. 그랬습니다. refer to ASB가 제일 중요합니다. 26번. 이거 좀 그렇군요. 우리 여러분 공부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린 동사에 따라서 취하는 그 형태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중요한 몇 개를 암기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령 호동사고요. 그 다음에 want 동사고요. 이겁니다.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아니면 대절 이런 식. 네, 그런 식입니다. 글쎄 뭐 물으려고 한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게 뭐 대체로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였었기 때문에 일단 요 네 개를 일단 필수적으로 좀 꼭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네 개입니다. hope이냐, hope과 want 그리고 demand, suggest 동사들입니다. 첫째, hope 투부정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want는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요. 목적어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요. 대절 받을 수 없어요. demand 투부정사 받을 수 있어요. 목적어 투부정사 받을 수 없어요. 대절 받을 수 있어요. suggest 투부정사 받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suggest 목적어 투부정사 받을 수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suggest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투부정사는 안 써요. suggest 대절 받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감각동사 5개. 뭐뭐처럼 보이다, look, 뭐뭐처럼 들리다, 사운드, 냄새가 어떻다, smell, 맛이 어떻다, taste, 느낌이 어떻다, feel,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 뭘 쓰면 안 됩니까?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문제 들어가선 팩맨 얘기를 했었나요? 팩맨 4개. each, every, either, neither. 항상 뭐가 쓴다고요?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거는 사실 원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었고 every 다음에 유일하게 복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던 건데 얼마에 한 번이라는 거죠. every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 경우는 다음에 every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였었죠? 기수였었죠. every 기수 복수명사였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 나오면 ing 붙이네요. 잊지 마시고요. object, to object, to. 이때 to는 뭐라고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뭘 붙이라고요? ing. 이때 ing 이름이 뭐라고요? 동명사. 만일 이 앞에 의미상의 주 쓰고자 합니다. 무슨 격으로 쓴다고요? 소유격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격이 됩니다.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5개. and, but, or, as, then. 언제나 같은 것끼리 묶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 한 마디 꼭 덧붙인다 그랬죠.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부분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설명하다와 같은 누구누구에게에 반드시 전차 to를 집어넣는 거 5개 들어간다. 저기 보지 말고 나보고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 mention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 반드시 to를 붙여버립니다. 금방못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 from ing였습니다. from이었습니다. 예, 이유를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물론 이 밖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있습니다. remind, inform, convince는 다음에 A, 아직 못 외우셨을 것 같아요. remind, inform, convince는 A, of B였었죠. A에게 B를 상기시키고 알려주고 납득, 설득, 확신시키더라고 해서 remind, inform, convince A of B였습니다. A에게서 B를 강탈하라고 했을 때 빼앗다의 첫 번째 rob A of B였습니다. 기억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rob A of B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주다란 동사 가운데 endow가 있었죠. endow A with B입니다. 이때는 with 썼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만일에 A에 해당되는 목조사르지만 물론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수동이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 10개 못 채웠어요. 10개 채우려고 했는데 9개밖에 안 됐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저걸 반드시 기억하셔서 10개를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누가 저 9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개 채운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await, announce, approach, address, interview, mention, excel, marry, discuss. 요거였습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목적 받을 때 전사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자, 그런 것들만 먹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독해 하나 꼭 해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